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임박했어요, 여러분들. 뭐 더 이상 고민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조금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브리핑을 드리다 보니까 뭘 저렇게까지 오버를 해서 이야기를 하냐. 뭐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주식이 주식인 건데 뭐가 저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저렇게 설레발 치면서 큰 목소리를 내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소중한 돈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HLB 주주님들이 이게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면 결국에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공식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전략을 구상할 때 고베타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수익률을 좀 높게 볼 것이고, 그렇죠? 기대하는 퍼센테이지를 좀 높게 보고, 그리고 반대로 비중 자체가 좀 낮게 들어가겠죠.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밑으로 까꾸라질 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또 비중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게 적당하게 중간 위치에서 또 둘 다 중립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성격과 성향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HLB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까? 얘는 그냥 한 방짜리 기업이에요. 한 방짜리. 그렇죠? 딱 이슈에 따라서 한 방이 있는 종목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슈에 따른 한 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슈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이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3수에 도전을 하고 있고 오늘 날짜가 7월 18일이니까 금요일이에요. 그럼 오늘 내용이 안 나오면 결국에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19일이면 오늘에서 내일 넘어갈 때거든요. 이제 이 날짜가 미국 FDA에다가 타입 A 미팅을 신청한 지 3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조만간 미팅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타입 A 미팅은 3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FDA가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타입 B 미팅, C 미팅 각각 60일, 7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포인트가 뭐야? 핵심은 주사위가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요것밖에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거고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미 강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단가가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7,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쭉쭉쭉 끌고 왔다가 이거 다 겪고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이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제각각이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항상 1차 새로운 게 이제 막 뭔가 언급되거나 이제 막 나왔을 때 그때가 호기심이 가장 커요. 기대감도 가장 커요. 그러면 HLB 기준으로 네모 박스를 제가 3개만 딱 쳐볼게요. 이때가 뭐예요? 첫 번째로 FDA에 도전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빠그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대감을 가졌던 게 이 구간이었던 건데 중간에 시간이 늘어진다라는 이유로 한번 주가가 빠지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정상적으로 뭐 비모 통과나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니까 여기 큰 박스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데 두 번째 것도 또 빠그라졌어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도전을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대감이 커요. 두 번째는 기대감의 각도가 시간도 길고 각도도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지. 이게 주식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일단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거 결국에 시세가 상승을 보일 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54,000원인데 약간의 호재가 떠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의 내용이 나올 만한 거는 타입 A 미팅이 잘 끝났고 그래서 FDA 측에서 NDA 재신청 권고를 한다 혹은 우리 NDA 재신청 넣는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주가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대략적으로 7만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NDA 자체가 FDA 승인은 아니에요.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죠. NDA 관련된 키워드가 최종적으로 FDA 승인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어제 댓글에 누가 남겨주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난하게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7만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분들 특히 NDA는 결국에 FDA 승인이 아니잖아. FDA 신청까지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차라리 지금 NDA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그 틈에
잠깐 매도하고 본전 찾고 다시 빠지면 다시 사서 FDA 승인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완전 비추입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시면 이미 HLB에 물려있을 이유가 없겠죠.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지금 이번에 NDA 관련된 코멘트, 그 다음에 C1이든 C2든 그 다음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FDA 최종 승인 절차 이렇게 1번, 2번, 3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무조건 뭐 1번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눌리면 2번 기대감으로 다시 샀다가 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3번 기대감 결과 보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사고 팔고 하지 마셔라. 어차피 지금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그냥 무조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띄워야 되는 거고, 조금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어쨌든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예를 들어 상승이 나왔고 C1까지 분류가 돼서 또 추가적인 급등까지 나오면 이제 진짜 됐다, 이거 진짜 이제 승인 나온다 라는 기대감으로 10만원 11만원까지도 스트레이트 상승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나오면 그러면 11, 2만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FDA 승인 나면 뭐 엄청나게 또 폭등을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차트리스트여도 HLB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HLB가 어떤 종목인지를 이해를 못하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차트로 그렇게 사팔사팔하는 거 절대 의미 없다.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제대로 해석하고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느냐? 시황하고 연계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일정이 임박해서 오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저는 사실 패시브적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뭐 펩트론 같은 종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급등세를 이어주고 있죠. 신고가 랠리 계속 뻗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도 보시면 저희도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정말 큰 상승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하죠. 자, 제가 무료방에서도 최근에 보시면은 한올바이오 파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추천을 다 했죠. 여기 보시면 7월 10일자인데 7월 10일자에 한올바이오 파마 휴스틸 바닥에서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보시면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때 당시 언급드린 것도 8,370원이네요. 얘 어때요 여러분들? 코드번호 233740 지금 9,200원까지 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벌써 돈이 되는 걸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보시면은 일동제약 엄청나게 급등했죠. 일동제약. 자, 일동제약 보시면은 여기도 7월 9일이네요. 7월 9일자 날짜로 해가지고 최근 거래임이 유입됐는데 16,500원 손절가 기준 자권 한번 들이대 보셔라. 그쵸? 일동제약 얼마입니까? 23,000원까지 갔네요. 17,000원 언저리부터 요만큼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또 안겨드렸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수익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다 제약바이오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저 PBR이니 뭐네 하면서 정책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면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책주로 움직인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저 PBR 종목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PBR 0.2배, 0.3배 이런 애들이 주가가 2배가 올라도 PBR 0.4, 0.6밖에 안 돼요. 보통 PBR은 1.0 이하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2면 너무 말도 안 되게 극히 저렴한 거죠. 그럼 얘가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0.2면은 2만원 가도 0.4라서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져서 저 PBR 테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 PBR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평가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일본에서 원래 이 저 PBR 정책을 먼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PBR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서 일본 뭐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서 일단 올라갔는데, 그러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정책발로 움직이면서 많은 급등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가느냐, 저평가된 종목들을 싹 끌어올리고 나니까 대표적으로는 가치주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평균적인 눈높이를 높여버리니까 그 다음으로는 성장주라든지 그 다음에 고 PER 종목들, 밸류가 좀 비싼 종목들이 움직이더라.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개별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고, 물론 하이닉스 어제 좀 많이 빠졌지만 반도체 업황 어쨌든 좋잖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모멘텀 붙어주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냥 좋아. 그 다음에 금융 지주사, 밸류 프로그램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이 이제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코스피만 이렇게 짝짝이로 올라가면은 대장주들이 올라갔지만 밑에 중소형 기업들하고 밸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평균치가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증을 따거나 할 때 거기에 나와요.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게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몇 가지만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시장 평균에서 PER이 얼마냐, 업종 평균 PER이 얼마냐, 그 다음에 대장주의 PER이 얼마냐, 최근 3년 동안의 PER은 얼마냐, 평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장 실적이 좋았던 그 호황일 때 PER이 얼마였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지금은 시장에 초점을 둘지 어디에 초점을 둘지를 기준 잡아서 PER이라는 걸 주관적으로 좀 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반도체야, 삼성전자만 PER이 압도적으로 뭐 어떻게 뭐 저렴하거나 비싸거나 해서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러면은 뭔가의 기준이 되는 종목인데 그 밑에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은 어디다가 기준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놓고 봤을 때 키 맞추기가 되지 않으면, 즉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주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끌어올라서 시장 평균을 맞춰줬으면 그 밑에 중후반 기업들도 따라 올라와서 시장 평균치만큼 키 맞추기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이론이에요. 그냥 시장 이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업 그래가지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올라왔죠.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고평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따라가 주거나 성장주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비슷해요,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는 고평가와 성장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어느 지수가 움직여야 돼요? 코스닥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려면 또 뭐가 움직여야 돼요? 첫 번째, 제약바이오. 그렇죠?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타 그 밖에 뭐 로봇도 조금 영향이 있고 다른 것들 영향이 조금씩 있지만 메인은 얘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갈래, 얘가 먼저 갈래를 노려보는 건데, 2차 전지는 테슬라 움직임에 조금 동요하고 있지만 어쨌든 얘도 수급 붙어요. 그냥 둘 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가 먼저 갈 거냐? 바이오가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바이오를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일단 무료방에 지금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지만 타이밍이 아직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제가 두 개의 제약 바이오 종목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HLB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 있으셔야 되고 편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HLB가 약간의 좀 패시브적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풀어드릴 거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지금 또 접근하셔도 돼요. 바닥권에 있는 거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한올바이오파마가 바닥권의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내일 잠깐 음봉 뛰면서 살짝 조정 나오면 이거 뛰어 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유한양행 보셔도 돼요. 지금 오랜만에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요 가격 있죠 여러분들? 14만원. 이 14만원이라는 박스권 돌파하면 얘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좀 일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를 새벽부터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 한번 보시고, 나는 그냥 한번 뭔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놓고 한 방 터지기를 좀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얘 그냥 지금 현재 보이시는 가격 부근에서 편안하게 사셔도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알테오젠도 엄청난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그렇죠? 유한양행, 지금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싹 다 급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후발주로 좀 움직이는 게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데, 제넥신은 좀 잡주 성향이 많으니까 버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476040이거든요. 요런 거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초가 부근에 그냥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코덱스 바이오도 좋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얘도 아직도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박스권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얘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코덱스 바이오 코드번호 244580 요거 노려보셔도 된다. 자 그래서 종목은 대놓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략이에요. 전략, 움직임에 따른 매매 전략. 그쵸? 아까 제가 처음에 전략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무료방에서 다 집중적으로 다뤄드릴게요. 자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일단 뭐라도 먼저 매수를 해 두시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무료방에 입장시켜 드릴 거니까, 무료방에 오시면은 가이드를 또 함께 잡아드리고 실제로 매매하는 그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업 없습니다. 저 여기다 영업 멘트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오셔서 하루 이틀만 지켜보시면 어차피 답 딱 나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쿨하게 나가셔도 되고 붙잡지도 않아요. 근데 좀 뭔가 이 양반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일단 좀 계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뭐 무료로 추천주도 드리고 다 떠먹여 드리고 있으니까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HLB도 수익 잘
잘 내고 또 다른 종목들 수익 잘 내면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좀 여유가 생기시면 좀 제대로 된 전문가를 한번 믿고 나 꾸준하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정기만 문의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무료니까 구독은 좀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안 누르면 여러분들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구독자 확인이 안 되면 입장 안 시켜드릴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아직 신청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만, 그런 분들 지금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무료방을 운영한다, 소통방을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무료방, 소통방을 정석대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투자가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HLB 갑자기 또 돌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때니까 이것도 제가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HLB 주주님들이시라면 무조건 들어오셔서 꼭 한번 합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